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Q&A 영상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모아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저에 대한 거, 그리고 뭐 패션, 인테리어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질문들 중에서 겹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생각보다 정리하다 보니까 많아서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써왔어요. 한 8장, 9장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이 보면서 질문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돌이라는 닉네임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거 중간중간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불렀던 별명이거든요. 그래서 뜻은 친구 중에 누가 저보고 도라지를 닮았다고 해서 그때 그래서 조도라지라고 부르다가 이제 조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별 뜻은 없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별명들이라서 익숙해져서 계속 지금까지도 친구들이랑 만나면 부르는 별명입니다. 성격이나 말투가 차분한 것 같은데 실제 성격은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찍으면 목소리가 하이톤은 아니고 살짝 저음이라서 굉장히 차분하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평소 말투도 그냥 차분한 편인 것 같고 이제 엄청 친한 친구들이나 편한 사람들 있으면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가기는 해요. 말도 많아지고. 평소에는 부끄러움도 되게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걸 엄청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발표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주위에서 제가 낯가림이 되게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막 말을 걸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한 스타일? 친한 사람들 앞에서만 시끄러운 스타일인 것 같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막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면 뭔가 활력을 얻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일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들은 뭔가 되게 힘들어요. 약간 기가 빨리는 기분? 뭔가 생각보다 사람들을 막 많이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도 좀 친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위주로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꿈과 전공.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 어렸을 때가 정말 어렸을 때, 그 유치원도 가기 전 그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를 진짜 좋아했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도 계속 뭔가를 그리고 만들고 이런 거를 진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막 미술학원 보내달라고 막 쪼르기도 했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저는 미술을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엄마가 반대를 하시기도 해서 일단은 이과로 갔어요. 문과보다는 이과가 저한테는 나은 것 같아서 수학 같은 거는 또 좋아했었거든요. 이과를 갔었고 대학교 학과를 결정을 할 때 이과 계열 중에 의류학과가 또 있더라고요. 의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배우는 것들은 뭔가 예체능 수업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옷을 만드는 과정들이랑 섬유에 관련된 것들도 배웠고 그때 수업들이 지금 일을 하면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뭔가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뭔가 이 컨텐츠 만드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그때 이제 시작한 게 네이버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제 사진이랑 글들로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매체가 이제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은 뭔가 조금 더 함축적인 사진들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고 이렇게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침 이제 영상이라는 거고 그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유튜브였던 거고요. 사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제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주말이나 주중에 틈틈이 기획을 하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퇴근하고 와서 그리고 주말에 이제 또 편집을 하거든요. 굉장히 힘들기는 해요. 힘들고 쉴 틈이 많이 없죠. 근데 제가 그냥 그게 재미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만드는 과정에서는 힘들기는 한데 만들고 났을 때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좋은 습관.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꾸준함? 저는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사실 거의 질릴 때까지 그냥 약간 끝장을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자라고 하면 그냥 계속해요. 그게 어떻게 되든. 주위에 막 보면은 이거 해볼까라고 시작을 했다가 뭐 한 달, 두 달 돼서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해야지 하고 또 했다가 아닌 것 같아. 다른 거 해야지. 약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말을 하거든요. 한두 달 해봐서 어떻게 아냐. 1년 해봐서 어떻게 아냐. 적어도 2, 3년은 해봐야 그 결과가 어떤지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뭔가 계속 꾸준히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소확행?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저는 덕질 아닐까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수나 배우들 막 좋아해서 덕질하는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뉴이스트 덕질을 하고 있고, 그냥 굉장히 소소하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 소확행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덕질에 큰 기쁨과 스트레스 해소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 또는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뭔가 내 자신을 자책하거나 막 내가 밉거나 막 그랬던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되게 제 자신이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인 것 같고, 뭔가 슬럼프가 올 때는 있죠. 작년에도 왔었고, 뭔가 그 슬럼프가 오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냥 심지어 쉬고 싶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보통 그냥 여행을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조금 더 나의 일상들을 바쁘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또 어느 순간 그 슬럼프가 저도 모르게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시간이 답인 것 같고, 최대한 뭔가 다른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모토 또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인생에 뭔가 목표가 막 크게 거창하게는 없고 그냥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행복하고 뭔가 내가 엄청 막 슬프고 불행하다라고 느낀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제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도 제가 제 상황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남편은 친구가 소개팅을 해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 당시 만났던 남자친구의 회사 선배였어요. 저는 나중에 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빠가 굉장히 무던한 성격이에요. 별로 화도 별로 없고 그냥 저냥 무던한 성격인데 지금 남편이 딱 그래요. 뭔가 제가 화가 나거나 그럴 때 그 화가 더 커지지 않게 잘 막아주는 그런 능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약간 곰 같은 스타일? 약간 생긴 것도 약간 등치도 약간 곰 같은 스타일인데 일단 개그 코드가 되게 잘 맞아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되게 웃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저희가 4년을 연애를 했는데 4년을 만나면서 저한테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느껴졌고, 그리고 뭔가 오빠랑 있으면 편해요. 그냥 믿게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곰 같은 성격이 되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굉장히 무던하고 감정 기복이 없고 막 그런 성격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답답할 때도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 대답도 느리고 뭔가 되게 이렇게 답답해 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은데, 그게 약간 이런 무던한 성격의 장단점이지 않을까? 결혼 후 달라진 점, 좋은 점, 불편한 점. 달라진 점은 연애를 할 때는 이제 데이트가 끝나면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각자 집에 안 가는 거죠. 이 집에 있는 거죠. 그 예전에 누가 무슨 글 남긴 거 봤었는데, 남편이 집에 안 가요, 아내가 집에 안 가요, 그거 봤었는데, 뭔가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주말에. 연애를 할 때는 밖에서 만나서 밖에서 사 먹고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다른 시간들은 그냥 각자 뭔가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뭐 저녁에 산책 갔다가 또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이런 게 좋아요. 뭔가 막 계속 붙어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저도 막 제 시간을 갖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각자 방에 들어가서 저는 편집하고 남편은 게임하고 이런 시간들? 그래서 결혼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집에서 요리도 같이 해 먹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서 좋고, 퇴근하고 오면은 남편이 있어서 좋아요. 뭔가 저 혼자 있는 거 싫어해서 꼭 같이 안 붙어 있더라도 누가 집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불편한 점은 크게 없는데, 요즘 남편이 자꾸 아이스크림을 엄청 많이 사와가지고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막 4~5개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개로 제한을 했거든요. 근데 2개로 제한했는데 아이스크림 껍데기를 자꾸 아무 데나 놔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요즘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불편한 점은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살다 보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남편과의 키 차이? 저랑 남편이 이제 같이 투샷으로 잡히는 부분에서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남편이 한 185, 6 이 정도 되고 제가 155 이 정도 돼서 한 30cm 정도 차이가 나고요. 남편은 덩치가 엄청 큰 스타일이고 저는 또 체구가 되게 작은 스타일이라서 같이 있으면 제가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맨날 남편은 저한테 이 쥐콩만한 게 맨날 이러고, 저는 남편한테 덩치가 산만한 게 이러면서 맨날 서로 이렇게 부르는데, 서로 돼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패션 관련 질문들로 넘어가 볼게요. 과거에는 상큼발랄한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처럼 차분한 스타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한 중반 이럴 때까지 엄청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옷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마 지금의 저만 아시는 분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사진을 몇 개 이렇게 첨부를 해볼게요. 이렇게 뭔가 엄청 튀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코디를 할 때 색깔이 많이 들어가야 하고 무조건 화려해야 뭔가 코디가 완성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약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면서 써야 될 색을 그때 다 썼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색깔이 없어진 거라고 막. 그때 뭔가 너무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급격히 이 코디가 굉장히 차분해졌던 것 같아요. 뭔가 딱히 계기가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 뭔가 튀는 것보다는 은은한 것들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기분대로 입으시나요? 이거는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뭐 다음날 내가 꼭 이거를 입어야 된다 그런 게 있는 날에는 그 전날 미리 입을 옷들을 챙겨놓는 편인 것 같고요. 보통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보통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편한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 아무래도 제가 심플하고 클래식한 브랜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셀린, 그 다음에 보테가 베네타, 그 다음에 질센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쇼핑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점. 이 제품을 내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옷도 그렇고 아니면 인테리어 제품들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가격대가 좀 나가더라도 내가 이거를 활용을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쇼핑. 이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제일 최근에 했던 게 밀짚 모자랑 밀짚 가방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해외 직구를 해서 아직 출발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오면 또 영상으로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하는 일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일에 관련된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저는 드파운드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는 언니랑 둘이서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5년 차가 됐습니다. 드파운드를 하기 전에 했던 직업?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뭔가 20대 때 하고 싶었던 일들도 굉장히 많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해볼 수 있는 거는 20대가 정말 최적의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일단 컨텐츠 만드는 작업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런 컨텐츠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그것들을 홍보하는, 마케팅하는 일들도 했었고요.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으로 에코백이랑 뭐 맨투맨 같은 거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작업도 같이 했었고 룩북 촬영 기획이나 아니면 스타일링 하는 일들도 했었고요. 정말 많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뭔가 그때 했던 일들의 풀 패키지 같은 느낌? 그때 했던 일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그때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제가 20대 한 중반인가? 그때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해서 제가 브랜드랑 콜라보 형태로 이제 에코백 디자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했던 그 에코백을 메고 저희 드파운드 쇼룸에 오신 고객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 신기했어요. 제가 진짜 오래전에 작업을 했던 그 가방을 메신 분이 지금의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를 아시고 오셨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엄청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하는 일들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하기 위해 준비한 일. 제가 막 이 뭔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한 건 사실 아니었고 그냥 뭔가 소소하게 내 감성을 담아서 제작을 한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볼까라는 그런 작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뭔가 1년, 2년, 3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생각하는 생각은 뭔가 막 내가 이걸로 막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막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서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돼도 내가 앞으로 하는 것들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제 자신한테 막 그렇게 막 부담감을 주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조금 더 편안한 생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취업이 아닌 창업을 선택한 이유. 사실 이게 앞에 질문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내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게 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굉장히 막연하게 했던 생각들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나를 주도해서 하는 무언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취업보다는 창업에 가까웠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창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드파운드만의 분위기나 색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많은 제품들 중 에코백을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에코백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 이제 에코백을 만들었을 때가 2016년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뭔가 에코백을 판매하는 곳이 많지는 않았어요. 에코백은 뭔가 무언가를 구매했을 때 주는 사은품? 약간 사은품의 형태가 강한 카테고리였고 그래서 뭔가 그런 사은품으로 주는 에코백 말고 패션 아이템으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에코백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코백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에코백이 사은품으로만 비춰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뭔가 이것도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고 돈을 주고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에코백을 시작으로 내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에 내가 하고 싶은 감성들을 담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드파운드 제품 중에 트래블 파우치 세트가 있어요. 그 제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는 되게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갈 때마다 이제 그 캐리어 속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할 때 파우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정리하는 파우치들이 시중에 나온 거는 다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화려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내추럴하고 심플한 것들을 원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리하는 것들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들 수 있는 디자인과 감성으로 풀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트래블 파우치도 만들게 되었고 다른 뭐 달력이나 컵이나 아니면 의류들도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드파운드 창업 전 시행착오와 창업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적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창업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초기 자본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하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한 곳에서 시작을 했고 이거 진짜 제가 맨날 그 같이 일하는 언니랑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년 동안 에어컨이 없는 그 땡볕 더위에서 바람도 잘 안 통했어요. 굉장히 작은 그런 주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막 쥐랑 바퀴벌레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런 곳에서 일을 했었고 그냥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더 힘들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지금 사무실은 에어컨도 나오고 쥐도 없다며 그때를 자주 회상하곤 합니다. 영감을 받는 곳이 있나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 되게 그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와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굉장히 뭔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만큼 좋은 영감은 없는 것 같아요. 예시로 들자면 저희 19SS 컬렉션이 포인트 컬러가 민트였거든요. 그 시즌을 기획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슬럼프가 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뭔가 민트 컬러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민트 컬러가 이렇게 많지? 민트 컬러가 되게 이쁘다. 다른 베이지 컬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 시즌 키 컬러는 민트 컬러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시즌이 민트 컬러로 했었고 그때 출시됐던 민트 컬러 셔츠가 지금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저는 여행이 저의 아이디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감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평소 베이지 계열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좋아하는 색이 있나요? 컬러풀하거나 화려한 디테일의 제품도 만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뉴트럴 톤의 컬러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화이트, 아이보리, 베이지,
브라운, 블랙 이런 류? 이런 컬러들을 좋아하고 컬러감이 있는 것 중에서는 채도가 높지 않은 컬러를 좋아해요. 예를 들면 쨍한 초록색보다는 톤 다운된 카키색이나 아니면 뭔가 은은한 민트색 이런 컬러들을 좋아하고, 사실 제가 만드는 제품들은 제가 실제로 써보고 싶고 만들고 싶은 제품들을 위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것들은 제가 만들어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 취향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한 화려한 제품들은 만들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파운드에서 최애 제품 베스트 3를 골라주세요. 세 가지니까 제가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골라볼게요. 의류에서 하나, 가방에서 하나, 그다음에 소품에서 하나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의류 중에서는 저는 오버사이즈 셔츠가 제 최애입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 컬러가 제 최애 제품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입는 컬러인 것 같아요. 가방 중에서는 제가 최근에 제일 자주 매는 가방은 비스킷백 라지 사이즈 숄더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깨에 매는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엄청 편하게 잘 메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소품류 중에서는 바로 패브릭 달력인데요. 패브릭 달력은 사실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달력을 그냥 단순히 날짜만 보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시도해보고 싶거나 넓히고 싶은 영역. 저희가 처음에는 에코백으로 시작을 해서 의류랑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해보고 싶은 영역은 가죽 제품이랑, 그다음에 제가 또 강아지를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애견 관련 제품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직 조금 먼 미래인 것 같고, 제가 뭔가 준비가 됐을 때 나중에 시도해보고 싶은 영역입니다. 드파운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루고 싶은 점. 뭔가 드파운드를 떠올렸을 때 에코백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저희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이루고 싶은 점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꿈을 찾는 20대 또는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무조건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도전하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면 사실 알 수 없어요. 내가 부딪혀보기 전까지는. 저도 그랬고, 안 되더라도 내가 도전을 해보고 실패한 거와 그냥 막연히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해보시고 혹여나 실패하시더라도 그런 실패 요인들을 또 내가 얻을 수 있고 뭔가 또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많은 실패들을 겪어보아야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더 값질 수 있고요. 저는 사실 늦은 시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30대든 40대든. 그리고 특히 20대에 요즘 창업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20대면 무엇을 고민하시나요?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도 20대에 정말 많은 것들을 도전해보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살면서 해보시고 싶으신 것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도전을 했을 때 자신감과 끈기를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Q&A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답변한 것들 외에 더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중복되는 것 위주로 답변을 했었고, 이 외에 패션이나 뷰티 아니면 일상에 관련된 영상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들에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